네, 안녕하세요. 영어학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내부, 외부 명칭과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요. 자, 우리가 문, 자동차 문 포함해서 일반적인 문을 door 이렇게 말을 하죠. 문, door.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고 문을 보면 문 열개, 문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자동차 손잡이, 문 열개 손잡이 이것을 door handle 이렇게 말해요. door handle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 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핸들은 steering wheel 이렇게 말해요. steering wheel. 그렇죠? 자, 여기에서 steer 앞부분에 있는 steer 이 말이 보트나 자동차 이런 차량을 조종하다 이런 의미예요. 조종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wheel 이 단어가 있죠. 이 wheel이라는 단어는 바퀴, 기계장치의 원형 부품, 이 동그란 원형 부품, 둥그런 물건을 wheel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wheel이라고 말해요. wheel. 그래서 steering wheel이라고 종종 발음하는데요. wheel보다는 wheel에 가까운 발음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steering wheel 그러면 자동차의 핸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steering wheel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내부에 우리가 악셀이라고 하죠. 가속 장치 악셀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accelerator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악셀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pedal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동차 악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악셀을 pedal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가속장치 악셀을 영어로 accelerator 이렇게 말하고요. 쉽게 pedal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페달을 밟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속장치를 pedal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또 자동차에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 영어로 brake 이렇게 말하죠. 자, 화면 보시면 brake 이렇게 돼 있죠. brake, 제동장치 브레이크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혼동하지 말으셔야 할 부분이 자, 우리가 깨다, 부수다, 물건을 깨다, 부수다 이렇게 말할 때 break 이렇게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스펠, 영어 철자가 다르죠. break 이 말은 깨다, 부수다, break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인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펠, 알파벳이 다르죠. 그래서 자동차의 제동장치 브레이크는 brake이고요. 자, 물건을 깨다 할 때 브레이크는 break죠. 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통 핸드브레이크라고 말을 하죠. 핸드브레이크. 옛날 자동차에는 핸드브레이크가 기어 뒤에 이렇게 쫙 잡아당기게 있었죠. 그런데 최근 자동차를 보면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발에 이렇게 발 부분에 놓여져 있죠. 자, 이렇게 핸드브레이크 이것을 영어로 핸드브레이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파킹 이 자체가 주차하다, 주차를 뜻하죠. 그래서 주차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 이렇게 말해서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핸드브레이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어 있죠. 기어 변속기죠. 기어 변속기를 영어로 gear shift 이렇게 말합니다. gear shift. 그렇죠? gear 이 자체가 기어라는 뜻이고요. shift란 말이 이동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물론 병원 이런 데서 교대 근무할 때 이 교대 근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gear shift 그러면 기어 변속기를 뜻하고요. 이 shift 자체가 물건을 이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어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 변속기를 gear shif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에 앉을 때, 좌석에 앉을 때 좌석에 머리받침이 있죠. 머리받침. 이 머리받침을 headrest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국말로도 헤드레스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headrest, headrest 이것을 자동차 좌석의 머리받침, 이렇게 머리받침 이것을 headrest 이렇게 말하죠. head, head 이 말이 머리란 뜻이죠. 그리고 rest, rest 뒷부분에 rest가 쉬다, 쉬다 이런 뜻이니까요. 머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장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실내에 보면 자동차 운전석이 있고 조수석이 있죠. 그러면 자동차 조수석 앞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박스가 있죠. 이렇게 찰칵하고 열죠. 이것을 glove box 이렇게 말해요. glove box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glove compartment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glove, glove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글러브라고 하죠. 장갑이란 뜻이죠. 장갑. 그리고 뒤에 있는 박스, 박스. 이 박스는 상자예요. 상자. 상자. 그래서 글러브 같은 물건을 놓는 곳 이것을 글러브 박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글러브 컴파트먼트, 컴파트먼트. 이 컴파트먼트 이 단어의 의미가 칸이나 칸막이 보관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칸, 자동차 칸막이 보관함을 글러브 컴파트먼트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의미가 자동차 조수석 앞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함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자동차 조수석 앞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함 glove box, glove compartment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외부를 보면 사이드 미러가 있죠. 사이드 미러. 우리가 한국말로도 사이드 미러 이렇게 말하죠. 사이드 이게 옆을 의미하죠. 옆을 사이드라고 하고요. mirror, mirror 이 mirror 이 뜻이 거울이죠. 그래서 옆에 붙은 거울을 사이드 미러 이렇게 말하죠. 뒤에서 오는 차 확인하기 위해서 문 옆에 붙은 거울이죠. 자, 그리고 자동차 실내에 room mirror가 있죠. room mirror, room 말 그대로 room이죠. room 공간이죠. 공간. 그리고 mirror 거울 mirror. 그래서 차량 뒤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내에 붙은 거울 room mirror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흔히 room mirror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는 당연히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 영어로 tire 이렇게 말하고요. 자, 알파벳을 보면 tyre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tire 이 두 가지가 다 혼용해서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알파벳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tire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영연방 국가에서는 tyre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이어는 tire 똑같이 발음하는데 알파벳이 tire, tyre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 안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금속 구조물이 있죠. 이것을 wheel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휠이라고 많이 부르죠. 휠 자동차 휠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발음으로는 wheel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wheel 자, 자동차 휠 자, 자동차 타이어 안에 있는 금속 구조물을 wheel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 앞부분을 비추는 등이 있죠. 이 등을 헤드라이트 이렇게 말하죠. 영어도 그대로 헤드라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헤드 머리란 뜻, 앞부분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앞부분 라이트가 빛이죠. 빛. 그래서 앞부분을 비추는 등 헤드라이트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자동차 앞부분을 비추는 등이 있으면 뒷부분을 비추는 등도 있겠죠. 뒷부분을 비추는 등을 tail light 이렇게 말해요. 자, tail 꼬리란 뜻이에요. 꼬리나 뒷부분을 tail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꼬리 부분에 등 해서 light 등. 그래서 tail light 뒷부분을 비추는 등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차에 보면 방향 지시등이 있죠. 오른쪽 깜빡깜빡, 왼쪽 깜빡깜빡하는 방향 지시등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indicator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보통 indica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indicate라는 단어가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dicate 이 단어에서 파생돼서 indicator 그래서 방향지시 등 이런 의미로 발전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sunroof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도 그대로 sunroof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지붕 위에 창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동차는 sunroof, 즉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창을 sunroof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통 sunroof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안 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moonroof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moon 이게 달이란 뜻이요. 달. 그리고 roof 지붕이니까요. 달을 보는 지붕, 달을 볼 수 있는 지붕 이런 의미에서 sunroof를 moonroof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리고 자동차에 앞유리가 있죠. 전면유리, 앞유리를 영어로 windshield 이렇게 말해요. windshield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앞에 있는 wind 이 말이 바람이죠. 바람을 영어로 wind 이렇게 말하고요. 뒷부분에 붙어 있는 shield 이 단어가 방패, 보호, 가리개 이것을 영어로 shield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방패처럼 막아준다. 그래서 전면유리, 앞유리를 windshield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전면유리, 앞유리가 있으면 뒷유리가 있죠. 자동차 뒷부분의 유리를 rear window 이렇게 말해요. rear window. 자, rear 이 말이 뒷부분을 뜻해요. 뒷부분. window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indow 창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붙어 있는 창문을 뒷유리 rear window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다음 보면 hood 우리가 후드라고 말하죠. 후드. 자, hood 이렇게 말하는데요. 차체 앞에 있는 엔진을 덮고 있는 금속 덮개죠. 차 부분 앞에 있는 엔진 덮고 있는 금속 덮개를 후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후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본네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본네트. 자, 이 후드와 본네트의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후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bonnet 이렇게 이것을 bonnet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본네트 한국에서는 본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hood 영국에서는 bonne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체 앞에 있는 엔진실을 덮고 있는 금속 부분을 hood 또는 bonnet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알아보면 외투 같은데 달린 모자가 있죠. 우리가 달린 모자를 후드티 이렇게 말을 하죠. 외투 뒤에 달린 모자를 영어로 후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후드티 셔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러면 참고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안에 있는 빵빵이 이렇게 말하죠. 크락션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크락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horn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horn과 크락션 이 두 가지 말이 공통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약간 쓰임새가 약간 다른데 보통 공통으로 사용돼요. 굳이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horn 이 말이 보통 차량이 소리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경적을 뜻하고요. horn 이 말은 차량, 오토바이 등에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쓰는 경적이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크락션이라고 말하는 영어로 크락슨은 프랑스의 경적 제조회사, 즉 소리를 울리는 장치 제조회사죠. 이 제조회사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경적을 지칭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는 전통적인 기계식 경적보다는 현대식 horn 이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서 크락션 이 단어는
경적보다는 경적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 브랜드의 이름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보통 크락션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영어의 크락슨 이 단어에서 유래된 일본식 발음, 일본 사람들이 크락션 이렇게 발음했나 보네요. 이 발음이 한국에 정착된 용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차량 번호판이 있죠. 차량 번호판을 영어로 license plate 이렇게 말해요. license plate. 자, 우리가 라이센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라이센스란 단어가 허가, 면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river's license 그러면 드라이버가 운전자라는 뜻이니까 운전자들의 라이센스, 허가, 면허증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driver's license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plate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접시, 그릇 이 말을 plate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금속으로 된 금속판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license plate 그러면 라이센스 플레이트 허가를 해주는 플레이트 번호판 이런 의미가 돼서 차량 번호판을 영어로 라이센스 플레이트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차량의 배기관이 있죠. 차량 뒤쪽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배기관을 영어로 exhaust 이렇게 말해요. exhaust. 자, exhaus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jus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저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exhaust 이렇게 저를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배기관 exhaust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로 이 단어에서는 H가 발음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H가 발음이 되지 않는데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단어의 발음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역사적인 이유가 영어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참고로 라틴어가 원래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예요.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고대 로마 제국의 범위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었죠. 어마어마하죠. 고대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는 유럽 전역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이때 라틴어가 유럽의 다양한 언어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라틴어는 지역별로 분화되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영향을 미치면서 꾸준히 발전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이러한 라틴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이니까요. 라틴어의 문법과 어휘가 프랑스어에 매우 깊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노르망디 지역이 영국을 정복하면서 당연히 프랑스어가 영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영어 어휘의 대략 30에서 40%가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고대 로마 지역에서 사용했던 라틴어가 프랑스어를 포함해서 유럽 전역의 언어에 영향을 주고 프랑스가 영국을 정복하면서 프랑스어가 영어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라틴어가 프랑스어에 영향을 주고 프랑스어가 또다시 영어로 넘어오면서 영어 알파벳 그 자체는 유지된 채로 발음이 변화했는데요. 특히 라틴어의 H 소리가 프랑스어가 되면서 약화되거나 무음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어가 다시 영어로 넘어오면서 영어 단어 중에 XH가 있는 단어는 X 다음에 H 발음이 약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exhaust 화면에 exhaust 있죠? EXHAUST 이 단어가 XH 중에서 H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영어 단어 중에서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XH 중 H 발음을 하지 않는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참고로 EX는 ig 또는 x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exist, exhaust 이 단어 보면 보통 우리가 보면 ex가 x 이렇게 발음되니까요. x, how, how, st, exhaust 이렇게 발음될 것 같지만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ex는 ig 또는 x 이렇게 발음되는데 여기에서는 ig 이렇게 발음돼서 ig 그리고 뒤에 있는 h는 발음되지 않고요. 뒤에 있는 au가 발음되죠. 그래서 이그저 st가 스트 이렇게 발음되니까요. 이그저스트 이렇게 발음되죠. 그리고 이 저의 강세가 있어서 exhaust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exhaust 이 단어가 차량에서 배기관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상태가 기진맥진하다, 지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면 자, 다음 단어 exhume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이 x가 여기에서도 x가 아니라 이그 이렇게 발음되고요. h가 발음되지 않고요. x 다음에 h가 발음되지 않죠. 그리고 u가 u 이렇게 발음돼서 exhume m이 받침 미음이죠. 받침 미음. 그래서 exhume 이렇게 발음되죠. 그리고 알파벳 맨 끝에 있는 e는 발음되지 않으니까요. exhume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그리고 zoom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exhume 이렇게 발음하고요. 뜻은 무덤에서 발굴하거나 시체를 파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발음이죠. 자, 다음 단어 보면 exhibit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전시하다, 전시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알파벳으로 ex가 여기에서도 ig 이렇게 발음되고요. 뒤에 있는 x 다음에 h 발음이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i가 있죠. i. 그래서 i가 e로 발음되니까 bit가 bit이죠. bit. 그래서 exhibit 그래서 g의 강세가 있어요. exhibit 또는 exhibit 이렇게 발음하고요. 전시하다, 전시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전시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 exhibition 이 단어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ex 여기에서 ex는 x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x 다음에 h 발음되지 않죠. 그리고 i가 e로 발음되니까 x 그리고 bi가 b죠. b 그리고 뒤에 있는 tion이 션 이렇게 발음되니까요. exhibition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 b의 강세가 있죠. exhibition 그리고 전시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여기에 있는 단어 x 다음에 h 발음이 되지 않는 이 단어들은 모두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죠. 자, 다시 말하면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넘어오면서 x 다음에 h 발음이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서 또다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넘어오면서 x 다음에 h 발음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나 보네요. 그래서 방금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자동차 내부 외부 명칭과 기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 몇 가지 한번 학습을 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안녕히 계세요.